안녕하세요. 이마누엘 우리 학생 여러분. 제가 그 세 번째 쭉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이제 남겨놓은 거요. 그 정원사로서의 공동체. 이제 제가 이 부분의 핵심적인 얘기만 좀 해보면, 공동체 자체가 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정원사 얘기하는데 상담자 얘기하죠. 우리 지금 상담학이니까요. 우리처럼 이제 배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치유의 사역을 내담자에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정원사라고 불렀을 때, 이제 정원사 개인적인 것이 지금 이번 주 주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춰 나갈 텐데, 먼저 안심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다, 이 통전적인 가치, 이 의식,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원사가 된다. 즉, 공동체 자체가, 좋은 공동체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가짜 공동체냐 진실 공동체냐 그런 얘기 이제 지난주 했고요.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지난주 거에 이어서 정원사, 즉 은유죠. 은유, 상담자, 치유자, 이거 공동체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도 이제 클래스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일종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학급 내에서, 클래스 내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다이나믹한 학문적인 역할들이 일어나거든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자기 주장도 펴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것도 경청하고, 그래서 토론도 하게 되고 대화하는 기술도 배우고 또 듣는 훈련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듯이 똑같이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를 가지면, 통전적 이제 네트워크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그런 관계를 가지면 실질적으로 자연적 치유가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원사로서의 공동체, 정말 이렇게 공동체가 식물의 토대라 그랬죠. 토양이 바르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시, 건강한 개인 식물들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정원사 역할을 이렇게 할 때에 활동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이제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이다 그죠. 방문. 그 다음에 상담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조언 구하기라든지 영적인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수련회 같은 거, 신앙 수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봉사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자체가 정원사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이 이제 정원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러한 여러 사역에 정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역량 있는 그러한 멤버들 모임부터 해가지고 통전적 네트워크 회원 정보 카드라고 부록에 있어요. 부록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B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번역하면 이제 이렇게 타이틀을 매길 때는 2로 매겨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록 2에 지금 이렇게 통전적 네트워크 회원 정보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책을 썼던 마가렛이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이 책에 지금 백그라운드가 된 바로 빈센트 필 박사, 그리고 이제 플라톤, 그러니까 이
블라톤필 그 연구소 거기에 지금 계속 상담 그 치유사들, 정원사들, 그 상담 자격 있는 사람들 그런 리더들이 계속 이제 훈련을 하거든요. 그 신분을 초월해 가지고. 그런데 그 훈련 교육 거기도 지금 이렇게 통전적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다는 거죠. 지도자들도.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체계를 좀 갖추면 보다 더 정원사 즉 치유의 사역으로서의 좀 더 활동과 의미 또 역할 또 그리고 그런 능력 파워들이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제3장의 그 주제로 가는데요. 이제 이미 지금 그 역자가 얘기하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겸 이렇게 얘기했죠. 제 자신에 대한 연구, 상담자로서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는 제 3장하고 10장을 읽으라 그랬는데, 그 3장, 정원사로서 돌보는 자, 케어하는 자와 상담자,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상담자, 즉 정원사가 올바른, 청직이 올바른 정원사, 이제 건강한 정원사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주제로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좀 그것을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이죠. 도덕경의 이야기를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어김없이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낳고 기르지만 소유하지 않고 기대 없이 행하고 인도하되 통제하지 않으니 이것이 최상의 덕이로다. 이야, 너무 감동적인데 여러분이 한 번만 듣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산만한 마음을 다스려 원래의 일체감을 유지할 수는 있는가? 갓난아기처럼 몸을 유순하게 할 수는 있는가? 내면의 시각을 정하여 오직 깨달음만을 얻을 수 있는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도할 수 있는가? 추세에 맡김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다룰 수 있는가?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말 굉장히 개혁자라든지 의도적인 치유자라든지 지금 그게 아니죠. 굉장히 좀 마음 자세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제 3장 머릿말에 첫 페이지 하고 있어. 도덕경까지 빌려서 낳고 기르지만 소유하지 않고 기대 없이 행하고 인도하되 통제하지 않으니 이것이 최상의 덕이로다. 야, 이건 자녀에게도 해당되지만 저처럼 또 강의하고 듣는 여러분 학생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미납니다. 자, 첫 번째 말이죠. 구체적으로 6가지 좀 준비하고 그런 거 들어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되고 좋은 이렇게 지금 정원사가 되고라고 할 때는 사실은 옛날에는 좋은 스승 밑에서 그렇게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스승이라든지 좋은 공동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신빈 교수님하고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공부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는데 신앙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앙은 신앙을 위함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든지 원리 원칙을 이제 벗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신앙 없이 그냥 학문적으로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교수가 돼가지고 책 들고 와서 가르치더라고요. 지식 전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부딪혔어요. 제가 실제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사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학을 해온 자로서는 이게 책 읽는 게 낫지 배울 것이 없는 거야. 지금도 혹시 제가 지금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에서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적어도 이제 그건 아니라 제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말이죠.
사실은 그 좋은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이 책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정원사의 상담자의 자질로서는 첫 번째가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좋은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더 그렇죠.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고 다름을 수용하는 것. 갈등을 해결하고 다름을 수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많이 나와요. 치유 공동체를 만들고 내담자들에게 그 치유를 제공해 줄 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상담자가 자기 자신과의 소통. 그 다음에 갈등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름을 수용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공동체적으로 좋은 정원사, 상담사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필요한 이제 6가지 구비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유연한 경청입니다. 유연한 경청. 자, 이럴 때 이제 여기서 경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의해서 듣다예요. 집중해서 듣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상담자 자체가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 정원사가 예를 들면 땅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이해 없이 뭐 그냥 막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불안감이 노출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경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유연한 경청자가 되려면 내 자신이 충분하다. 그냥 자기 자신이 이 자신을 믿으면서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안이라고 하는 잡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면 우리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암과 경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유연한 경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을 경청하기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청하기.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경청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여러분도 꼭 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의도적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과 그 호흡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과 마음과 정신이 따라가는 곳, 그곳을 쫓아서 자기 자신의 그 원하는 것과 안식과 평안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5분 정도는 꼭 좀 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인 심호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기 자신을 경청하는 것, 이래야만 상담도 하고 공동체의 돌봄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벌써 세 번째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준비가 돼 있는가, 자신의 그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전혀 그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성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 만들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우면 그 준비성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지간하면 기도의 한 유형이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심호흡을 통해서 그 정서적인 안정감, 즉 감각을 내 자신 안에서 편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상대방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심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고, 그렇게 유연한 경청에서 벌써 나는 충분하다, 자신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 그 심호흡을 통해서 평안하게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마음의 방이 이제 준비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정서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그 상담 경험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준비성 이런 걸 봐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걸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반응과 상상력 이용하기라고 하는 네 번째 이제 요소가 있어요. 그 정서적 반응에 대한 얘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가장 먼저 상담자로서 이제 어떻게 내담자하고 진실한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서 할 것인가. 그래서 굉장한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는 공감입니다. 공감.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 관계에서는 중심이 누구냐 그랬는데 내담자가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 내담자의 치유를 위해서 상담자인 내가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 자세. 이게 이제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함께 느끼는 내담자와 함께 느끼는데 무엇 갖고 느끼냐 그랬더니 동정심과 함께 느낀다. 공감이긴 공감인데요. 이제 동정심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경험에서 비롯되면 더 좋은데 그것도 내가 지금 현재 이분하고 이 경험을 얘기를 해서 이제 과연 저분의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금 이렇게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감적인 이제 경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감적인 경청에 해당된다.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인 경청을 하려 그러면 내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의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감하기 위해서요. 공감의 감각을 위해서 독심술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이제 저는 그런 거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요. 내담자를 한꺼번에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그가 원하는 그 감정의 공감, 그가 지금 현재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라. 이것을 지금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감적으로 경청하기 그리고 공감적이 되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고 이것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것들 4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갖출 필요성이 있다. 당신 자신의 느낌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벌써 온다는 거예요. 저분의 경험은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걸 깨달는 순간 자기 자신의 느낌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에 대한 언어를 배움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신의 느낌을 관리하는 거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고요.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어수머하거나 가정을 상상해서 그게 아니고 게스 이렇게 추측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경험의 언어와 함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자, 3번째,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이라든지 그들의 느낌, 그들의 그 제스처, 몸의 언어죠. 바디 랭귀지. 그들의 무의식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반응을 또한 경청함으로써 정보를 얻어서 종합해라. 자, 그 개그맨 골퍼 중에서요, 정명은 좀 이렇게 개그는 잘 못하고 못 웃긴다 그러는데, 아니 그 친구가 골프를 가장 잘 친가 봐요.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이유 중에 한마디만 하면, 예, 정보 습득이랍니다. 매번에 샷 하기 전에 정보 습득이요. 그러듯이 여기 상담하기에도 그렇게, 그러면 좋은 스코어 나는 거죠. 그러듯이 상담하기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당신의 이해를 그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원칙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까? 아직도 표현하지 않는 감정들을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해를 그들에게 확인한,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당신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왜곡이나 곡해를 그들이 정정해 준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그 목표점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요약해 보면, 호흡하기. 자기 자신을 점검한 후에 당신이 공감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느꼈을 때 갑자기 이제 공포심이 밀려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해의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인내도 필요하고 예술이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경청이랍니다. 지금 위치한 곳에서 그를 위해서 존재해주기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내담자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방식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시각화시키고 또 그러니까 그림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과정, 이런 그 개념이 상담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경청은 사실은 관계적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브링크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과정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다양한 연결, 관계, 그렇게 공감적 관계는요, 항상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총체적 환경의 상황에서 생겨난다. 이제 이렇게 공감적 관계까지 이제 나아갑니다. 공감하고요, 또 공감적 경청하고, 그다음에 공감적 관계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공감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다른 일을 연구하는 하나의 유형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강조했듯이 그것은 불가피하게도 우리 자신을 연구하는 하나의 유행이기도 하고요. 유형.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추정하고 진단하고 판단하고 보류하고 중단하는 그 마음의 틀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공감의 관계라. 그래서 다른 이들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제 복잡하고, 이제 그것은 하나의 신비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브링크 박사가요, 이제 관계적 과정으로 이제 목회 심리 치료사인데, 그가 이렇게 공감적 경청에 대해서 한 말을 좀 소개하고 싶네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시간을 내서 내 경험의 모양과 내가 겪어온 삶의 유형과 내가 분투하고 있는 것을 식별하는 수고를 해주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든 상관없이 나의 삶이나 나의 안건 혹은 나의 문제를 존중하고 돌보는 일종의 탐구에 누군가 참여해주고 수고해주기 때문에 나는 인간으로서 인정됨을 느낀다. 인간으로서 인정되는. 나는 힘을 부여받고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하며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전에 보지 못했거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와우.
예, 그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저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또 내가 자신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항시 인볼브합니다. 여기 이제 공감적 관계에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내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하심, 그거 좀 이제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느낄 때 벌써 나는 내 자신이 되어간다는 거죠.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벌써 이제 환경이 이제 그런 토양이 주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6번째 남았어요. 자, 5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 그 속에서 중요한데 길어요. 아주 길지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겠어요. 여러분 용기로 투사작용을 대면해라. 용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상담에는 용기가 필요해. 또 치료사가 되고 정원사가 되는 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투사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담할 때 투사작용. 그 투사작용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로젝션인데요. 알죠? 프로젝션.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다른 관계, 여기서 이제 나와요. 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스캇 신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잔이라고 하는 남자애라고 죄송한데, 어렸을 때 강압적인 아빠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불평, 불만과 분노 표출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감정 경험을 이제 아버지 대신 대상자를 스캇으로 삼고, 스캇 신부로 삼고, 그것을 투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스캇 신부가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 갖고 이제 잔이 스캇 신부에게 화를 내자, 또 그리고 싫어하는 내색을 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하니까 스캇 신부는 피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더 공개적으로 비판이 커지니까 스캇 신부가 그냥 대놓고,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공동체 안에서 그냥 대적하고 까버리는 거거든요.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더 모멸감을 줘버리고 이제 어게인스트 해가면서 이제 완전히 파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스캇 신부는 아예 목회를 중단하려고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잔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고 이제 다 나게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사 과정처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정처럼요, 이제 배우러 간 거고, 이 투사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좌안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목회를 잘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얘기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내담자든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상대라든지 누구라든지 그것을 한번 보세요. 다 자기 경험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는 그걸 다 받게 돼요. 이제 이거 많이 가면은 이제 어쩌냐면 이제 무당들 얘기해서 대상이 죄송한데 그런 심령술사들 이렇게 보면은 내담자 것을 그대로 딱 같이 증상을 경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투사의 원리.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이제 feel 하는 거죠. feeling for, feeling it, 이렇게 feel it 이렇게 느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프로젝션, 바람직하지 않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 감정을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으로 보이게 하는 심리적 과정을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이 무의식적인 투사작용의 강력한 영향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스캇 신부처럼요, 그 투사작용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트러블을 이제 낳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요, 좀 이렇게 무의식적인 투사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잘 그렇게 대처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스캇 신부가 고백한 건데, 자안에게 악령이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평정을 유지하지 못한 갈등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 제가 수없이 봤어요. 스캇 신부처럼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지도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육받을 필요가 있고, 전문지
또한 전문 교육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됐으니까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제 귀신 쫓아내 가지고 했는데 귀신 갈 곳 없어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깨끗하게 청소된 곳에 이제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그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불교는 이제 비우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데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꼭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빈소리가 이제 요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투사가 또 강력하게 나를 흔들어 버리죠. 그 나쁜 것들로 채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삶이 그 좋은 점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빈 상태는 파괴적이거나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하하하, 이거 꼭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라, 이런 얘기 하듯이 말이죠. 좋은 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쁜 것만 이렇게 다 쏟아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위험해진다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그 기도의 행위로서의 경청에 대한 얘기. 이거 좋더라고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아까 기도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담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의 그 기도의 의미. 여기서 이제 제가 좋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경청은 기도의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도의 요청을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경청은 기도와 같은 건데, 기도 요청이 있었을 때 그 기도 요청에 대한 우리들의 여러 자세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 자세들을. 이걸 한번 좀 읽으셔야 되지만,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그냥 막 상상해서 또 내가 생각해서, 이제 아까 그 확인하라 그랬는데 확인하지 않고, 또 그리고 뭐 진실된 마음 없이, 또 그 사람의 기도 속에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어쩌냐면, 실제로 잘 듣기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이 있었을 때 그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의도인지, 그 요청에는 무엇이 포함된 것인지, 그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 상담자에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확인하고 상담하고. 저도 이제 그 경험이 제가 워낙 많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구체적이거든요. 기도는요. 구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또 실제로 그걸 얘기했더라도 그것 말고는 또 없는지, 또 그 내용은 실제로 바라는 것은 진실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이제 기도하라, 이제 이런 건데, 다시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 말고요. 정말 경청하는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개인적인 그 삶에 대한 그 질문에도 적용이 되는 정말 그 내담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지식을 좀 제가 소개를 할게요.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그 질문 뒤에 숨은 진술이 있는지 살펴라. 때로 왜 묻죠라는 질문이 또한 또 도움이 되고, 이제 그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묻는다든지 하면요. 그 다음에 질문의 안내와 조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제공하지만, 당신이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인지 확실히 해라. 이거 잘 모르면요,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와 같은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봐라. 이 질문들은 종종 정보를 요청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당신의 내담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경험에 비추어 대략 나누는 것은 여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갈등이 없고 그것을 해결해냈다면 당신의 신앙 이야기를 나눠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에 대하여 갈등을 극복해냈다면 신앙뿐 아니라 의심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의심했었어요.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담자의 경험을 모호하게 하지 않고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도 좋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의미를 알아내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혹은 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 요청에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제 통틀어서 자, 우리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고려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상담과 돌봄의 과정에는 우리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의식, 그리고 또 우리는 정원사일 뿐 공동체적으로 그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더 잘 정말 상담, 치유, 돌봄이 이루어난다. 이제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일체라는 통전성의 원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정원사로서 활동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와 우리가 분열된 것으로 경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동료 공동체에 의해서 또한 우리 자신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담자에게, 정원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렇게 나누고 싶네요. 자, 갈수록 강의가 이렇게 컴팩트 되면서 이제 저 강의도 좀 말도 빨라지면서 이렇게 잘 요약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분, 37분이면 끝날 것 같으네요. 자, 다음에는 이제 1부가 끝나서 이제 변화에 대한 이야기 했죠, 1부. 그래서, 뭐였어요? 변화를 지원하기였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기, 공동체의 토대, 정원사로서 돌보는 자, 상담자 3장을 했고요. 자, 2부 전인성을 조성하기 들어갑니다. 전인성을 조성하기 들어가니까 또한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변화 조성에 대한 안내, 변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돌봄과 상담과 위탁 준비하기, 그리고 해결 중심 방법으로 지원되는 변화, 또 4장, 5장, 6장, 3장으로 전인성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전인성 아죠? 전인성. 토탈. 마음과 몸과 영혼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 내면에서부터 우리들의 생활 습관, 삶, 활동 모든 것까지 포함되는 그 전인성, 그런 것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봬요. 바이바이.